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미국 경제가 5개월 전인 이미 지난 2월부터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는 공식 발표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오랜 경기 확장이 끝이 났는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분석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경제가 가까운 장래에 곧 불경기에 들어설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벌써 이미 우리가 불경기에 접어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네. 우리는 불경기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 경기 침체가 거의 좀 유력하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건지, 그동안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네. 이제는 그런 논의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됐어요. 이미 불경기 상태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또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줄여서 NBER라고 하죠. 전국 경제조사국입니다. 이 전국 경제조사국이 어제 미국 경제가 5개월 전인 이미 지난 2월부터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NBER은 무당파 연방정부 경제기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역할을 바로 이 NBER, 또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가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는 연방준비제도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NBER이 미국에서는 이제 선언하는데요. 이 NBER은 올해 2월부터 이미 미국은 경기 침체 상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계속됐던 경기 확장, 이코노믹 익스펜션이 12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미국 경제의 128개월 연속 경기 확장, 이코노믹 익스펜션은 1854년 이후 266년 만에 가장 긴 기록이었는데요. 이렇게 경기 확장이 128개월 연속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항상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확장세 하다가 또 침체에 들어가고 반복되는 건데 이번에 참 유례없는 장기간의 경기 확장이었는데 이것도 결국 올해 2월로 끝나고 128개월이면은 거의 11년이에요. 11년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2월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본격적인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기 전인데요. 그렇죠. 그때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3월부터였잖아요. 네. 뭐 기억하시겠지만 캘리포니아가 3월 19일 그 목요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 날인 20일 금요일 뉴욕이 캘리포니아보다 하루 늦게 셧다운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3월 초부터 이제 미국에서도 코로나19가 우려된다는 것이 본격적으로 목소리가 나오다가 3월 중순이 지나고 하순이 되면서 이제 셧다운에 들어갔는데 NBER 전국 경제조사국은 이미 그 전달인 2월에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진입했다고 이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미국 그러니까요. 경제가 이미 그 미국 본토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부터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간 건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지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로 규정이 됩니다. NBR도 그렇게 설명했는데요. 이 설명대로라면 사실 2월 경기 침체 시작은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설명대로라면 이상한데 이번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 사태가 이제 확산되고 있던 것, 그리고 전국이 셧다운되면서 모든 경제 활동이 급격히 감소된 것,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기 침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월부터 경기 침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좀 우리가 궁금한 것은 셧다운, 전국이 셧다운되고 모든 경제 활동이 급격히 감소된 것도 3월부터였거든요. 네. 3월 중순 이후부터인데 2월부터 경기 침체라고 그러면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 NBER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시작으로 한국, 일본,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경제 강국들이 이미 1월부터 코로나19로 심각한 위기를 겪었고요. 그래서 아시아 경제는 1월부터 굉장히 좋지 않아지기 시작했고 그 여파가 전 세계 경제에 이미 1월부터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월 들어가면 이제 유럽이 본격적인 코로나19 그 영향권에 들어가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감염자가 급증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이미 글로벌 경제가
악재를 맞기 시작했고 2월부터는 미국 경제도 본격적인 영향에 들어가서 좋지 않아졌다. 이것이 MBER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셧다운에 들어간 건 3월 하순부터지만 실질적으로는 1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2월부터는 경기 침체 상태를 보였다. 이것이 이제 공식적인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 전 세계의 현 지도자들은 오히려 핑계를 코로나19의 경기 침체를 코로나19에 그렇죠.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더 좀 입장이 더 뭐랄까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경기 침체 발표라는 게는 네. 상당히 오랜 기간 시간을 두고 보면서 이제 이 판단을 하는 게 이렇게 이제 보통 그런 이제 이 통상적인 네. 그런 방법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빨리 한 거는 그만큼 또 급박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빨리 경기 침체를 지금 인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앞서 언급한 대로 MBER이 미국의 경기 침체 시작과 종료를 발표하는 그런 이제 기관인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야 되지만 지금은 굳이 그것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제 그게 MBER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거 뭐 올 하반기나 그렇죠. 예, 뭐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경기 침체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르게 경기 침체를 이제 선언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MBER의 그 설명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요. 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인지를 가늠하는데 통상 1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0.5 뭐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그걸 굳이 경기 침체라고까지 할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이너스 성장이라도 이게 정말 명확하게 경기 침체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굳이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이걸 경기 침체라고까지 공식화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나더라도 그게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데는 통상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만큼 경기 침체를 공식화한다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1년이나 걸리는 이유는 경기 위축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또 경제 활동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줄어드는지 이런 것 등을 다 따져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굉장히 빠르게 판단을 해서 발표한 건데요. MBER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언급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강력한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너무나 순식간에 경제 전체가 급격한 변화를 맞았고 그런 만큼 전례 없는 지금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례 없는 시기인데 굳이 전례를 가지고 이걸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시기에는 전례를 따르지 말고 기존의 방법과는 다르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그 판단 속에서 이번에 빠르게 공식화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이미 경기 침체 상태에 들어갔다. 이것이 MBER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가 짧은 시간에 경기 침체로 들어갈 정도로 그만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매우 빠르게 불경기가 찾아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MBER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차례 경기 침체라든가 또 경기 침체에 준하는 그런 경제 상황을 맞았었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불과 1, 2개월 사이에 미국 경제도 직격탄을 맞았어요.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1월 초인가요? 그때 코로나19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고 물론 뭐 중국이 워낙 그 비밀스러운 국가고 이 언론의 자유가 없는 국가여서 실제로는 언제부터 코로나19가 생겨나서 퍼지게 됐는지 정확한 거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튼 1월이었습니다. 네. 1월 초였는데 그때부터 불과 한 1, 2개월 사이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경기 침체까지 갈 정도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순식간에 실업자들이 급증하고 생산이 급락하고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불과 1, 2개월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특정 경제 분야라든가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모든 경제 분야가 멈춰버린 이런 일은 정말 역사상 전례가 없었고 맞아요. 지금이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전례라든가 과거의 관행 등을 따져서 이 경기 침체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은 전혀 의미 없는 것들이 됐다. 왜냐하면 참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했다. 이것이 이제 MBR의 설명이고요. 그 결과 이번에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가는 어떤 최소한의 기간 같은 것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야말로 수직 낙하하듯이 경기 침체로 들어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뭐 경기가 침체가 됐으면은 또 올라가는 시기가 또 오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모든 게 다 마찬가지로 네. 업앤다운이 있는 건데 네. 이제는 이 경기 침체를 언제 정도에 벗어날 수 있을지, 네. 언제나 지금 경기 확장으로 갈 수 있을지, 네. 이게 지금 가장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경기 침체가 2월부터 시작됐건 3월부터 시작됐건 어차피 과거 일이고요. 네. 이미 지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언제 다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 확장, 이코노믹 익스펜션이 다시 시작될 것이냐, 여기에 지금 관심인데요. 참 어렵습니다, 예측하기가. 워낙에 전례 없는 일이고 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게 또 끝나지가 않았어요. 가장 최근의 경기 침체가 2008년의 금융위기 사태였는데 금융위기죠. 그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문제가 돼서 완전히 경제 시스템이 붕괴하다시피 했지만 어찌됐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종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긴 했지만 극복이 됐는데, 지금 이거는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종료가 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코로나19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도 훨씬 더 예측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여러 가지 예측들은 나오고 있지만 어느 것이 맞는다고 할 수 없는 참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어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어요. 이걸 우리가 좀 참고해 볼 수 있겠는데, 올해 2020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5.2%로 했습니다. 네. 굉장히 낮춘 거예요. 네네. 이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1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글로벌 전망치가 마이너스 5.이라는 것은 2차 대전 이후 최악이고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사태 때보다 3배 정도나 빠른 경기 침체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은행 당초 지난 1월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그래도 플러스 2.5%로 잡았는데 이번 6월에,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무려 7.7% 포인트나 낮춘 것이어서 이런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경제가 나빠져도 뭔가 어떤 단계라는 게 있는데 이건 단계가 없어요. 그냥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그런 느낌으로 경제가 지금 나빠진 겁니다. 세계은행은 매년 1월과 6월에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는데요. 또 국제통화기금 IMF는 분기마다 발표하는데 지난 4월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이건 IMF가 내놓은 건데요. IMF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글로벌 전망치를 마이너스 3%로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IMF도 마이너스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5.2%니까 IMF보다도 더 안 좋게, 지금 비관적으로 내다봤습니다. IMF도 1월 보고서에서는 3.3% 상승세를 예상했기 때문에 4개월 만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3%포인트나 낮춘 것인데, 세계은행은 IMF보다 2개월 후에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그 수치를 더 낮춰버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미국 경제도 그렇고 글로벌 경제가 미래가 밝지 않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은행은 마이너스 5.2%로 지금 네. 전망을 했고, 네. 이 IMF는 마이너스 3%로 예상을 네. 했는데 사실 차이가 2%밖에 안 나지만은 네. 이 여기서의 마이너스 2%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큰 엄청나죠. 거죠. 네. 네, 그리고 IMF가 4월에 예측한 거고요. 그렇죠, 세계은행은 어제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2개월 차이로 2%가 내려가는 거니까 지금 거의 한 달마다 1%씩 이렇게 뚝뚝 떨어진다고 본다면 이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세계은행이 어제 발표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은 선진국이 훨씬 더 타격이 네. 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 침체 상태에 들어간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번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한 경기 침체이자 자료 분석이 최초로 이루어졌던 1870년 이래
가장 많은 국가들이 1인당 생산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그렇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대유행이 가장 심각한 나라들, 또 무역과 관광, 상품 수출, 대외금융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가장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은 넘버원입니다. 미국은 대유행도 가장 심각하고요. 무역과 관광도 뭐 세계에서 넘버원이고요. 상품 수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은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지금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받은 국가로 보이고, 한국 같은 경우도 무역이나 뭐 상품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대외 금융에 많이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도 역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기존의 그 경기 침체의 어떤 그 위기라는 것은 금융 위기, 뭐 통화 정책 실패, 재정 정책 실패, 아니면 뭐 전쟁, 또는 그 유가 폭락, 유가 변동 이런 것 등이 보통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생기게 마련인데요. 그렇죠.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뭐 아시는 것처럼 전쟁도 아니었고, 유가가 뭐 이렇게 이 문제가 될 정도도 아니었고, 금융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전염병 대유행이라는 정말 그 사상 초유의 단일한 요인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이렇게 이 세계 경제가 폭락하는 정말 그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의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이안 코세 세계은행 그 전망 담당 국장, 그러니까 미래를 전망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이 국장은 이번 전망치 낙폭이 그 기록적인 것을 볼 때 가장 빠르고 가파른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우려를 나타내면서 특히 선진국들 피해가 더욱 극심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선진국 경제는 1월 전망치가 올 한 해 경제 성장률이 1.4%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지금은 마이너스 7%로 관측이 됐어요. 6월에. 그러니까 6개월 만에 8.4%포인트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좀 떨어진 겁니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은 1월에 4.1%가 예상됐고 지금은 마이너스 2.5%니까 6.6%포인트가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이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을 훨씬 심하게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권역별로 보면 중국과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0.5% 상승. 그래도 한국과 중국이 있는 동아시아는 0.5%지만 플러스로 나타났어요. 상승한다. 네. 그래서 올 한 해 어렵지만 상승하고, 나머지 권역 뭐 아메리카, 유럽 뭐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지역은 다 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별로 보면 선진국에서는 미국이 마이너스 6.1%가 예상이 됐고요. 유로존이 마이너스 9.1%, 일본이 마이너스 6.1% 등으로 전망이 돼서 코로나19는 확실히 그 선진국에게 더 치명타를 지금 안긴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각국들이 한꺼번에 이 타격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진국이 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네. 자, 근데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도 희망적인 예측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이 단순히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 퍼센테이지만 놓고 보면 정말 예전에 없는 하락세가 초단기 기간 동안에 불과 2, 3개월 기간 동안에 찾아왔기 때문에 대단히 정말 심각한 그 상황으로 느껴지고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미국은 이미 지난달 5월부터 전국 모든 주들이 비즈니스 리오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또 급격하게 위기를 맞은 것처럼 또 급격하게 정상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 발표된 지난달 5월 고용지표에서 실업률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 모두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예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업률 같은 경우 당초 전망치 예상됐던 것보다 밑돌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 지금 실업자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신규 일자리 창출도 역시 기대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는 거, 떨어지는 게 워낙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또 올라가는 것도 급하게 올라갈 수 있다. 소위 얘기하는 V자 이론입니다. 오늘 한명택 특파원도 보도를 했지만 V자 이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떨어지는 게 이렇게 급박하면 올라가는 것도 급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제 희망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는 그동안 보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었어요. 금융위기라든가 뭐 전쟁이나 유가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게 합쳐져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 풀기 위해서
위해서는 역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는 코로나19 전파라는 단일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전파만 좀 막을 수 있다고 한다면 또 경제가 다시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사태 때는 대형 금융회사들의 각종 파생 상품들의 범람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남발 등으로 안에서 사실은 보이지 않았지만 안에서는 골물대로 골맞던 것들이 밖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 파생 상품으로 인한 이 문제를 다 극복을 해야 됐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남발돼서 주택 시장이 붕괴됐는데 그 붕괴된 주택 시장을 살려야 했고요. 그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 또 기업들이 파산하고 이 거리로 나앉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만 잘 극복하면 경제가 곧바로 살아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멀쩡하던 그러니까 경제활동 멀쩡하게 잘하던 사람들이 그냥 문을 닫아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영업을 제대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빠르게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5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수치로 나타난 게 지난달 실업률과 신규 일자리 창출인데 그만큼 경제활동이 빠르게 재개되고 있고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예전처럼 되기 위해서는 아직은 넘어야 될 난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빨리 좀 종식시켜야 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예방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당들도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서빙할 수가 없고 제한적으로 해야 되고 또 경제 활동도 여러 가지 지금 리밋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예전 같은 모습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지금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이제 뭐 중국에서 미국으로 오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예,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무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악재를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변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경제 위기는 인위적으로 선택한 그런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결과였기 때문에 다시 인위적으로 경제활동을 지금 풀어놓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생각보다는 빠르게 정상화로 갈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다이내믹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경제 위기 상황이 앞으로 뭐 1년을 갈지 2년을 갈지 아니면 6개월 만에 또 끝나게 될지 정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찌 됐건 기존 경제 위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 V자형의 모델이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가 탄력을 받으면 생각보다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예측에 우리가 좀 희망을 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미국 경제 지금 당장은 경기 침체 상태에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 빨리 벗어나기를 좀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곧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네, 희망을 그렇습니다. 가지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